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고 쌀쌀한데 좀 딱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그 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우리 강종현 회장님이 나는 한 15년 동안 저 대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강종현 회장님이 지난주에 여기서 강의를 하고 저를 이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복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양 도서관에 가면은 원래 도서를 문헌을 네 가지로 가리지 않습니까? 경사자집 이렇게 동양 문헌은 경사자집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이 경은 경서 소위 말하는 뭐 사서 오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걸 소위 경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뭐 삼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자치통감이라든지 이런 역사책. 그 다음에 자는 뭡니까? 자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자는 굉장히 높은 어른들한테 붙이는 말하자면 위치 아닙니까? 우리 영자, 순자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불리는데 막말을 좀 천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굉장히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 능력 있는 분을 자라는 명자, 공자. 그러니까 제자, 백가라고 하죠. 말하자면은 각계각층에 있어서의 훌륭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자 백가라고 그러면은 백가쟁명이라고 하고 혹은 백화제방이라. 그래서 혹시 공자, 명자 이외에 아시는 분 많겠지만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열자, 장자, 장자주, 윤문, 송견, 전구, 오비자, 수소자, 오비자, 전부자, 신도, 한비, 공손령, 해시. 그러니까 도가, 묵가, 법가, 명가, 음양가, 정행가, 병가, 잡가, 농가, 소설가 이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소위 자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문 요거는 문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시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문집, 문집. 그러니까 동양의 말하자면 도서는 대체로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서, 역사서, 그 다음에 제자, 백가, 문집. 근데 요거는 대체로 보면은 도덕적 진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도덕적 진실을 말한다. 꼭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문구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한다면 도덕적 진실을 말하고 역사서는 물론 역사적 진실입니다. 역사적 진실. 그 다음에 제자 백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굳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철학적 진실. 진실.
사상적 진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문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속에 시도 들어있고 소설도 들어있고 수필도 들어있고 평론도 들어있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현대 문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학 장르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다. 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굳이 표현한다면은 막 예술적 진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내 마디로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고금소천이라는 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도덕적 진실도 아니고 역사적 진실도 아니고 철학적 진실도 아니고 이 예술적 진실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 예술적 진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고금소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금소천이 예술적 진실만 있고 철학적 진실이나 역사적 진실, 도덕적 진실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거기 고금소천이라고 이렇게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 그 작은 글자를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글자가 왼쪽에서부터 기문,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교수잡사,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명엽지혜,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성수패설, 그 다음에 맨 끝에 속음연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첫째 줄 음연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수신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담로,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천담회의,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파수로, 맨 끝에 태평, 반화, 올개전. 지금 제가 읽은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금소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금소총이라는 이 책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는 요 내용을 말하자면 한 묶음으로 해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소위 말하는 고금소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금소총, 이 말은 한 11개쯤 되죠. 11책이 한목에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책 속에는 한 900개의 재미있는 혹은 좀 얘기가 좀 많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0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900개는 대체로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재미있고 건전하고 굉장히 교양적인 건데, 그 중에 한 250개 정도는 요새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인데, 이 250개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고금소총 하면은 이 음담이 들어있는 음담패설, 이거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세상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음담패설만 소개되어 있고, 정작 한 800편이나 700편 되는 여기 있는 이 고금소총 아주 건전한 재미있는 얘기는 전부 말하자면은 빠져버리고, 왜 이상 음담패설만 많이 소개가 되어 있다. 이래서 고금소총 하면은 음담패설이다. 이런 인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좀 갖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노는맹자중용대학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노는맹자중용대학. 예를 들어서 주역이라는 것은 5,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고 3,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3,000년 전에. 여러분들,
3,000년이라 하니까 말로 3,000년인데 300년 아니 100년을 하면서 100년 이 가운데 100년 사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 건물이 지금 1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뭐 있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바람 불고 그저 물 절절 내려가고 짐승들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걸핏하면 몇백 년 전이라 하는데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 전이 아니고 1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000년 전에. 도대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주역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주역이라는 책이 3000년 전에 주역이 만들어졌는데 3000년 전에 만든 주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진실을 갖고 있고 역사적인 진실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캐캐 묵었다 이게 낡고 또 낡았다 이 말. 오래됐다 이 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문명과 문화가 확 바뀌어 들어가면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문집에 들어있는 이 문집에 들어있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소청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느냐?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18세기 고무래를 만들어졌다.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복음소청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뭐 꼭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데 캐캐묵은 낡은 것 가지고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제 말씀은. 자, 거기다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논어, 맹자, 중종대학, 시경, 서경, 주역, 예경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중국 사람이 만든 책인데 이게 전부 중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캐캐묵은 낡은 중국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동양학, 한문, 한자,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최근의 것, 한 400년, 500년, 600년 전에 만든 복음소청 속에는 예술적인 진실과 도덕적인 진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외면하고 그걸 거들떠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동양학을 공부하든지 한자를 공부하든지 한문을 공부하는데 왜 이런들로 붙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내용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퇴직을 하고 지금 내가 나이 80입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15년이 지냈는데 한결같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시민들께 이런 내용의 작품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설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설시대입니다. 지금은 유교시, 그러니까 논어시대, 중용시대, 대학시대, 논어, 중용, 시경, 서경시대가 아니고 소설시대입니다. 왜? 한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교양이라든지 인문대학에 들어가면 전부 소설 공부를 합니다. 국문과에 들어가도 소설, 한국 소설, 불문과에도 불란서 소설, 일본과에도 일본 소설, 중문과에 가면 중국 소설, 영문과에 가면 영문 소설,
독일과에 가면 동문서 소설 공부합니다. 그런데 인문대학에 들어가면 요새도 주요 논어, 맹자, 중요 공부합니까? 하나도 공부 안 합니다. 다만 논어, 중요,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성균관 혹은 향교 혹은 동양학 공부하는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설시대 지금. 그래서 소설시대인데 지금 소설은 상대되는 말이 뭡니까? 소설은 상대되는 말이 대설 아닙니까? 대설. 이 경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문집, 제자백과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대설이라고 했습니다. 대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설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제재한 얘기, 말하자면은 하잘 것 없는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필, 소설, 시, 뭐 시는 좀 다릅니다만 수필, 소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소설이다. 소설. 작을 수 없다. 괜찮다. 보잘것 없다. 심지어 그 당시에 소설을 패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요 패가 나락론에 있는 피패자입니다. 패. 나락론에는 나락이 필요하지 피가 필요 없잖아요. 피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와 같은 존재의 얘기다. 이렇게까지 낮게 봤단 말이에요. 피와 같은 존재에 상대되는 것이 대설이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지경, 서경, 서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21세기, 22세기, 20세기에 완전히 소설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시대 아닙니까?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은 향교나 성균관이나 연구소에서 하지 누가 다른 사람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건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설 공부 많이 합니까? 이걸 더 공부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 대설 시대가 아니고 소설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수필 시대에 와 있어요. 수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논어 맹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수필 소설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양학이나 한문, 한자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떠보지 않고 하는 데 대한 내 나름대로 어떤 불만을 말하자면 고구소청이라는 데서 찾아보겠다는 것이 제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고구소청인가라고 일단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복사물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만 둘째 줄에 웃음을 미적 너무 문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없습니다만은 골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개라는 말은 물론 중국 용어입니다. 골개라는 것이 동양 용어고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골개라는 말을 만약에 사원에서 사전자가 사원에서 찾으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골은 아니라 어지럽다. 그 다음에 개는 동이다. 똑같은 거다. 언변 섭지인 이 말은 언변이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로 구변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말 잘하는 재주를 언변이라고 하잖아요. 말 잘하는 재주꾼이 재빨리 접지인 말 잘하는 재치 있는 사람이 언비약시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같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같다고 말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약시 언비라 이런 같은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 잘하는 재주꾼이 말 잘하는 미천한 사람이 시비라는 말 하잖아요. 시비 옳고 그름을 시비라고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시비를 따진다든지 그 다음에 왈시 왈비랑 어떤 일에서 옳으니 그르니 혹은 시야 비야 옳으니 그르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말 잘하는 말재주꾼이 시를 비로 보기도 하고 비를 시로 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옳은 것은 그러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걸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막 말을 해서 말하듯이 그 진짜와 가짜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비유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를 소위 골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골개라는 말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워서 대체로 그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골개는 우리말로 하면은 코믹입니다. 쉽게 말하면 웃음입니다. 웃음. 골개는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요 골개는 미적 감각에서 숭고하다는 것. 서블라임이라 이런데 숭고하다는 건 높고 고상한 거예요. 높고 고상하다. 높고 고상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골개입니다. 높고 고상한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 골개입니다. 그러니까 숭고 반대가 웃음이다. 높고 고상한 데서는 절대로 웃음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는 그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오피스는 이렇게 여기지 그 성모 마리아 상 보고 헤헤 웃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왜 그러냐? 성모 마리아 상은 높고 고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웃음이 절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골개는 몰라도 코믹은 코믹하면 다 알고 있어. 코미디니 코믹이라든지 이 코믹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 골개는 웃음을 말하는데요. 이 골개는 주관적 골개가 있고 객관적 골개가 있는데 이 주관적 골개, 객관적 골개는 좀 따집니다만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같이 80난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오토바이 타고 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오토바이 타면 격이 안 맞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웃음잖아요. 누가 봐도 웃음입니다. 누가 봐도 웃음은 골개를 주관적 골개라고 합니다. 주관적 골개라. 아니 객관적 골개라. 아니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웃음 골,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거야. 근데 주관적 골개라는 거는 사실 우습지 않는데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다.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객관적 골개 말고 주관적 골개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풍자니, 해학이니, 기진이, 반어라는 이런 용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골개, 요거는 상위 개념이고 요거는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좀 딱딱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대체로 골개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풍자, 해학, 기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텔레비를 본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이럴 때 그 풍자니 해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풍자라 해서
일어났습니다. 은중유골의 뼈가 들어있다. 은중유골 그 이면에 속물성과 사회학이라 좀 답답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연인으로 나와 법인으로 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나와 법인으로서 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 산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와 전혀 관계되지 않는 순수한 나. 법인이라 하면 어떻게 법인입니까? 내가 법인이다 하면은 나는 수성고민이다. 법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인입니다. 대구 직할 시민이다. 법인입니다. 그거 다 빼버리고 홀라당 벗고 있는 나 있잖아요. 순수한 나. 그거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법인인 오상태, 자연인 오상태.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속물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속물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물성이라는 게 뭐냐? 맛있는 거 보면은 좀 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 예쁜 여자를 보면은 그 여자 좀 사귀어보고 싶다는 그런 본능. 그게 속물성이에요. 사회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그 사회 제도에서 빚어지는 자연 한 구성멤버로서 사회의 한 구성멤버로서 내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사회악이라고 합니다. 풍자는 두 가지 공격 대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공격 대상 중에 하나가 속물성이고 하나가 사회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딱딱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만 요거 한번 봅시다. 유진동 위 강군 의사라. 자, 유진동이라는 인물이 암행의사입니다. 암행의사. 유진동이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평안감사위 의사라. 평안도에 감사하러 갔단 말이에요. 암행의사가 평안도에 감사하러 가서 평안감사는 뭡니까? 도지사죠. 도지사. 평안도 도지사. 그러니까 유진동이 암행의사로서 평양에 갔더니 도지사가 참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진동이 감군의사가 돼가지고 평안감사위 의사, 평안감사가 말입니다. 도지사가 이 유진동을 위해서 암행의사를 위해 가지고 열었다. 대형 큰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요새 말하면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디서 열었습니까? 부병루에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의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파티를 열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풍악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또 따라다니는 게 기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양기생, 유명한 평양기생이들이 응장진태라 아주 잘 차려입고 붉은 말하자면은 옷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연지분을 찢고 이래가지고 또 진태 온갖 교태를 다 하는 그런 평양기생들이 주치교영이라. 그리고 붉고 푸른 그 빛깔이 어른거리더라. 그래 푸른 치마 붉은 저고리를 입어서 어른하더라.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더라. 그런 기생들이 말하자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암행의사 지고면이 은화. 암행의사가 이 기생들을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한다는 말이, 의사가 돌아보고서 한다는 말이
거기 줄 거 나왔습니다. 평양교방 한연혁파호와 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평양교방이라는 건 기생양성학교 아닙니까? 양성하는 학교는 기생학교는 몇 년도에 혁파와 몇 년도에 없애버렸노 이렇게 감사가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은기기정무 1인자라. 도지사는 평양에 있는 제일 예쁜 기생들 다 모아놨는데 정작 암행의사는 그 기생을 보고 기생다운 기생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이런 표현은 직설적이니까 평양 기생학교는 언제 없애버렸노? 이 말은 은기중 중부 1인자라. 기생다운 기생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었다. 좌우무연이다. 기생다운 기생이 하나도 없다. 평양학교 언제 없애버렸노?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견이라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접하려고 했던 도지사가 좀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위 제기와 감사가 여러 기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유문 합불출대야. 너희들 저 의사가 지금 너희들한테 물었는데 의사유문 물음이 있는데 합불출대 왜 대답 한마디 안 하노? 의사가 평양학교 언제 없애버리노? 물으면은 너 기생들 대답해야 될 거 아니가? 왜 대답 안 하노? 이러니까 유일 기명 무정가 추리대화. 한 기생이 탁 일어났습니다. 한 기생이 탁 일어났는데 그 기생 이름이요 무정가라. 기생 이름 보면 참 희한한 이름, 매창이니 뭐 춘향이니 이런 기생인데 기생 이름 내 이름 좋은 이름 처음 나서 무정가라.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무정가라. 기생 이름이 무정가라.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천정부지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치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가격으로 치면은 무한정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고 무정가라는 기생이 탁 일어나서 기생하고 언양의사하고 도지사하고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봐가지고 말하자면은 주정관계 아닙니까? 기생이 뭐라 그럽니까? 감군의사님 그러니까 무정가 기생이 감군의사님 그러니까 암행의사님 하시 옥리포와 어느 때 다시 서겠습니까? 이 말. 어느 때 다시 서겠습니까? 어느 때 다시 설 수 있습니까? 이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표현하기가 좀 못합니다면은 뭐 암행의사 니 별것 있나? 너 이미 늙어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는 놈이 그 물건 언제쯤 한번 세울 수 있겠나 이 뜻이란 말이에요. 기생이 감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어떤 암행의사라는 소위 말하는 천정부지의 가치를 한 나약한 기생이 비판하고 폭로했다. 이것이 통쾌하잖아요. 이런 공격 대상이 언정유골이다. 이래서 풍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학은 유모라고 그러죠. 자꾸 한번 봅시다. 어떤 늙은이가 어떤 늙은이가 옹이 종에기 소나르니 종하는 거는 종이 무슨 뜻입니까? 세복종이잖아요. 근데 종은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사랑한다, 종애하다, 매우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한 늙은이가 그 손자 아이를 몹시 귀여워했다, 몹시 사랑했다. 아니 노인치고 손자 손녀 귀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도 그 손자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다. 근데 이 내용, 요 짧은 내용 속에는 할아버지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손자도 나옵니다. 세 사람, 3세대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루는 소나 유어 후원이라가 손자 아이가 후원 뒤뜰에서 놀다가 하루는 손자 아이가 뒤뜰에서 놀다가 유어 후원이라가 습득 풍락이 이게 습득했다. 주워 얻었다. 뭘 주워 얻었습니까? 바람에 떨어진 배 2개를 얻었다. 배 2개를 주웠다. 그래서 손자 아이가 뒷뜰에서 놀다가 바람에 떨어진 배 2개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원래전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귀여운데 배 2개를 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조가 마음이 소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웃음을 짓으면서 하는 말이, 웃음을 머금으면서 하는 말이, 오 선아가 지이 이래하니 내 손자 아이놈이 그 배를 가지고 배를 지니고 나한테 오니 필장 유아야리라 반드시 장차 나에게 줄 것이리라. 반드시 저놈이 나한테 주겠구나. 속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래도 귀여운 데다가 배 2개를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오니까 할아버지가 저 틀림없이 나 2개 줄 거다. 이러니까 더욱 기쁘잖아요. 그걸 기대를 했는데 아가 기세, 그 손자 아이가 이미 할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미 기자입니다. 이럴지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더니 그 손자 아이가 대일개는 큰 거 1개는 큰 배 1개는 헌우기조하고 그 할아버지에게 헌납하고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큰 거는 할아버지한테 딱 드리고 얼마나 더 기쁩니까? 큰 거는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소일개는 작은 거 1개는 헌우기부라 바로 그 아버지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2개를 큰 거는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1개는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조가 희지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 기쁜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뻐서 그 사실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희지했죠. 희는 기쁠 희자고 진짜는 그 무슨 진짜지요? 그 갈지자 아닙니까? 갈지. 예, 어조사. 여기서는 꼭 어조사라기보다는 대명사, 지시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실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실입니까? 할아버지한테는 큰 거 드리고 아버지한테는 작은 거 드린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서 또 기쁘도 여기지라. 그 아버지도 또한 더 기쁜 거예요. 내 아이가 우리 아버지, 즉 할아버지한테는 큰 거 드리고 나한테는 작은 거 드리고 더욱더 나중에 귀여움을 여기게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위아자와 그 아버지 되는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이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여가 너 여자입니다. 네가 하위 이소로 어째서 적을 가지고 있나? 어째서 적은 것으로서 사야하니? 적은 걸 내한테 줬노? 어째서 큰 거는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적은 거는 나한테 줬노? 이 뜻이 여가 하위 이소로 사야 이런 뜻입니다. 너가 어찌하자니라. 어찌 작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사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줬느냐 하니까 그 아이가 즉근전하여 바로 아버지 앞으로 다가서더니 부이어왈 그
아이가 아버지 귀에다가 입을 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대의 큰 배는요 나 그 우번상자야 소똥에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이가 들뜨서 놀다가 바람에 떨어진 배 2개를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왔다. 아버지한테 1개 드리고 할아버지한테 드렸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할아버지한테 드렸다는 것이 의미하기보다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 큰 거는 손동 위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이 얘기가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학을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것.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장난. 말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말하자면 풍자도 되고 해학도 될 수 있다. 앞에 있는 기생이 암행어사를 보고 당신 물건 언제 그 세워볼래요? 능력도 없는 암행어사가 뭐 우리 보고 인물이 잘났느니 못났니 하느냐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나 손자 아이가 아버지 큰 거는 손동이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나 풍자와 해학이 주관적 볼개 속에 들어간다. 재미있는 것이 아닌데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건데 재미있게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주관적 볼개의 풍자도 되고 해학도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남았죠? 예. 자, 대구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얘기요. 유과부지자, 과부 아들이 말이다. 과부 아들이 장어자해라. 장은 길장자도 되고 뭐 어른장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자라다 이 뜻입니다. 자라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자해는 어머니의 사랑, 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이 말. 그러니까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랐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어머니 사랑해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좀 버릇도 없고 좀 무지식한 기라. 이니 우에르니 이로 인해서 좀 어리석고 둔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 치마폭에서만 자라가지고 어리석고 둔하더라. 근데 여완노 추노완 완노라는 것은 완고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고집센 종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종을 양반 집에서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는데 그 종 한두 사람은 데리고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도 데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농사도 짓고 허드렛 일도 하지만은 종을 또 어떻게 하냐면 빌려주는 거예요. 종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빌려주고 또 돈 받는 거라. 그런 말하자면 허다하게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그런 뜻이에요. 어떤 그 고집센 종이 도망을 갔어요. 추노하면 종을 찾으러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도망간 종을 찾으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과부 아들이 자기 집에 있던 도망간 종을 찾으러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쯤 어디로 도망갔다 이거라. 그래서 대구를 향해서 갔습니다. 아마 영천이나 청도 쪽에서 대구까지 오는 거예요. 그 종이.
향대구 노차 대구 오는 길에 문어 노왈 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같이 오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대구 위길이요. 이거 보세요. 위길이 하면 이 기는 몇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대구 몇리요 이 말은 대구가 몇 리나 남았노 이 뜻이라. 대구가 몇 리쯤 남았노 이렇게 물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사는 지역 대구를 생선 대구로 딱 표현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대구는 이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르잖아요.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니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대구가 몇 리쯤 남았노 이렇게 물었는데 정작 예를 들기 위해서 생선대구, 대구 땅 하는 대구는 이빨이 몇 개냐고 판단을 해가지고 논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말합니까? 생선대구는 상치 16, 하치 16, 합 32야라. 윗뒤가 16개고 아랫뒤가 16개 가지고 합하면 32개 되면 이렇게 딱 대답을 한다. 얼마나 영악한 표현입니까? 장입점 이제 대구로 이제 종 찾으러 오다가 날씨가 날이고만 저물어 가지고 입점 모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점.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는 물건이라 이 말이야. 무는 물건. 무는 물건이 없나? 이렇게 물었어요. 무는 물건이 없나? 무는 물건 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는 물건은 무슨 뜻이냐면은 왜 팔이, 목이, 빈대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거기 교수님 넘어갔습니다. 방중유석자하고 응? 장민정, 비인화. 방중유석자와 그것도 또 내가 잘 못 봤습니다. 석자 이 말은 방 가운데 방 안에 이런 뜻입니다. 자리가 있나 방 그러니까 모텔에 남은 방이 있나 이 뜻이라. 남은 방이 있나 이 뜻이라. 방중 모텔에 유석자와 석자 자리 말하자면 잠잘 자리가 있느냐? 빈 방이 있는. 빈 방이 있나? 이 뜻인데 요건 다른 말을 펴면 자리가 시트가 있나 하는 말을 잘 사람이 있나로 표현을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중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중에 남은 자리가 혹시 있나 이래 물으니까 그놈이 잘 사람으로 표현해가지고 무숙자 잘 사람이 없으면은 내하고 그만 같이 자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방 중에 무는 물건 혹시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팔이 목이 빈대 같은 거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실제로 무는 것 입으로 무는 것 무는 물건 없으면은 문아 신가이라 내 그 물건 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내 그 물건 물면 안 되겠나 구체적으로 뭐 그거 아시겠죠? 뭐 어떤
그러니까 하도 속이 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타둔즉 보이라. 타둔 돈부 아닙니까? 돈부 힙부를 때려 돈부를 때려 찢었으면 좋겠다. 나를 그렇게 애를 먹이나 너무 자식 힙부를 두드려 때려가지고 찢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라. 타든즉 오이라. 때려 찢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요놈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수무타파 본시 양편이 비록 찢어 때리지 않더라도 두 편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난동이나 그런 것을 옳은 것 같이 옳은 걸 그런 것 같이 혼란을 시켜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고를 혼란시킨다. 사고를 혼란시킨다 하면 나쁜 뜻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독자로 하여금 사고를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이 그래야만 웃음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유머나 아이러니나 그런 게 안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말한 것과 내용상이 뭔가 다른 의미를 말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6살, 7살짜리 국민학교 학생이 학교 가면서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뭐 이거는 말이지 말하자면 몸에 좋고 말이지 다이어트에 좋다고 된장국 먹으라 그럽니다. 애가 된장국 먹습니까? 근데 또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어머니가 주니까 이 7살 나는 딸이 뭐라 그러면 야 신난다. 엄마 오늘 또 된장국이네. 신난다는 뜻이 아니고 또 된장국 끓였나. 오늘 또 신난다. 신 안 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난다 표현은 신 안 난다는 뜻이고 또 된장국이네 하면 된장국을 끓여서 참 고맙네 반갑네 기쁘네 이 뜻이 아니고 또 된장국 끓여가지고 날 먹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적 표현이라고 반어적 표현이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제 자신이 준비된 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막한상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어떤 님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님은 좀 재미도 없고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